지금 우리가 이제 다도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불교인들이 중도 불의를 소화하기가, 이걸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힌두교 분들이 이 비이원론,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터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차 마시는 일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가다도의 목적은 지금 이 세상의 진리인, 이걸 삼위일체라고 부르건 불의중도라고 부르건 비원론이라고 부르건 이 세상의 실상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 근데 그 터득하는 방법으로 차 마시는 데 집중해서 이걸 터득하는 것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본질을 공이라고 하고 현상을 색이라고 이렇게 해요. 현상이라는 말이 저는 한 번씩 예쁜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현상은 지금 드러난 이 세계거든요. 드러난 세계. 대표적인 것이 색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가진 이건데, 이 현상을 한자말이 뭐냐면 현은 나타날 현이에요. 현이란 말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이라는 말은 코끼리 상자를, 지금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로 쓴 이유가 뭐냐면, 왜 코끼리를, 나타난 코끼리라는 뜻이에요. 현상은. 근데 이 코끼리란 말은 중국인들이 코끼리란 말을 쓸 때 어떤 것을 상징할 때 코끼리하고 소를 가지고 주로 상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주 보이는 것, 자주 보이는 것을 말할 때 소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소자잖아요. 소자에다가 사람 인별을 붙이면 물건할 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를 보듯이 물건들은 이렇게 가깝게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모양을 아는 것들, 모양을 아는 것은 소로 상징했고, 모양을 모르는 것은 코끼리로 상징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 입장에서는 코끼리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어떻게 생겼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모양을 못 봤는데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양을 보지 않은 것을 코끼리 상자를 가지고 상징했어요. 그래서 상은 이제 중국인들이 이미지라고 하는 뜻으로 상을 썼어요. 그래서 심상 혹은 시상, 시 이미지, 그걸 이제 코끼리 상자를 써요. 저도 이 말은 다성유영모하고 김홍호 선생님, 거기 김홍호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성유영모나 김홍호 선생님들은 이런 한글이나 한자의 어원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신, 그렇게 철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예전에 배운 건데, 코끼리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라는 의미로 코끼리 상자를 써서, 현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것을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만 알아들어도 우리가 상당히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이라는, 상은 코끼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할 때 인간 입장에서는 이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본질을 코끼리 상자로 표현했고 그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을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것은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그래서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깨달은 사람들이 심즉 시불이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는 무엇이 부처인가? 심, 마음 심자. 마음이 곧 부처다. 네, 이것이 드러난 것이 지금 현상의 삼란만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드러난 것으로의 대표를 색이라고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색은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끼리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재밌지 않나요? 중국인들 중에 말은 들었어. 코가 긴 큰 동물이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인간의 이 깨어있는 의식을 이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코끼리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이를 상징을 했다. 이해되나요? 그 의식이 있는 따라 드러난 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계의 삼란만상이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조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면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해서 약간 길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색적 시공 반야신경에는 공적 시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 말을 지금 여기도 설명할 때 색적 시공을 현상이 곧 본질이다 이 말을 현상이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했고 또 공적 시색을 본질이 현상으로 나온다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교리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일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먼저 학자 입장을 한번 쭉 보고 다음에 수행자 입장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색적 시공은 일체 제법의 현상이나 모습에서 본래의 근원적인 마음의 세계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수행정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의 해석을 색으로 나온 것이 다시 공으로 환원해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색에서 공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학문에서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공적 시색은 근원적인 본래심, 공에서 일체 제법의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지혜로운 현실의 삽니다. 그러니까 공적 시색은 본질에서 현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색적 시공은 우리가 무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공적 시색은 무심에서 평상심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실상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이 말은 하자가 없어요. 이론에서는.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공의 예술이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데 방금 읽은 이 문장을 넘어가기 전에 수행자는 어떻게 보는가를 한 말씀만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도를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차를 마시는 일을 가지고 도를 닦지 않아도 이런 지금 이야기는 우리가 배워서 이해할 수 있어요. 상황 이해되나요? 지금 방금 이런 구절을 우리가 굳이 다도를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배워서 이 불교 교리거든요. 배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도를 하는 목적은 이 말이 내 몸에서 실현되도록
실천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이분들이 적이란 말의 해석을 즉 시공할 때 적이란 말의 해석을 오히려 지금 화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색이 공으로 화하고 공이 색으로 화한다고 화자 변화 화자 지금 책의 해석이 그렇지요. 색이 공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공이 색으로 변화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근데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적이란 말을 모르시구나 하고 그러니까 적은 이제 수행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도를 배우는 목적은 화라고 하는 일반적인 안목에서 실제로 몸으로 터득하면 이게 적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적의 세계는 다시 말하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예요. 현상과 본질의 관계에서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서 현상이 본질로 변화하고 본질이 또 현상으로 변화한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현상과 본질, 현상이 본질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본질이고 또 본질이 있는 그대로 현상이라고 하는 적은 그런 뜻이에요. 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색적 시공, 공적 시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딱 정자에서 차를 한 잔 딱 차를 물을 따르고 차를 넣고 물을 따르고 우려가지고 마시는 전체 과정이 동시에 색이면서 동시에 공이다. 요거를 우리가 몸에서 터득하는 것이 지금 다도의 목적이에요. 제가 방금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좀 심오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안목의 문제인데 학자의 안목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학자 안목에서 말을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다도의 도의 세계로 딱 들어오면 현상과 본질 사이에 아직까지 거리가 여기서 느껴져요. 거리가 느껴져서 현상이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은 현상으로 나오고 하는 두 조각이 난 그 거리를 가지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중도 분리가 안 되어 있고 비이원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이원론이 또 중도가 또 삼위일체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서 그 사이의 갭에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변화한다고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나누어지지 않는 이 한 개 전체로서 있는 이대로 본질이면서 동시에 있는 이대로 현상이에요.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본래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서 현상은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은 현상으로 또 나온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이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세계고, 그러니까 도의 세계는 적의 세계고 실천의 세계고, 이 실천에서는 현상과 본질이 구분되지 않는다. 근데 구분되는 이유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이 갈라진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이 이원론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란 무엇인가? 그 아주 중요한 선불교에서의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가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예요, 시. 그 19절, 그 시의 첫 구절이
중심적인 식구들 그러니까 다 아시죠?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진리, 실상. 지극한 도는 문안, 어렵지 않다. 어려울 난자가 문안, 어렵지 않다. 유혐, 유는 다만, 혐은 끓인다. 하지 말라. 다만 간택하지 말라. 간택한다는 말은 생각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개입하는 거, 간택을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분별심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분별심이니 선악과니 이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개입하면 이게 이분적으로 나누어지게 이 세상이 나누어지게 돼요. 선과 악으로. 좋은 것, 나쁜 것, 큰 것, 작은 것, 남자, 여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이 다 나누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도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지도는 지금 우리가 감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전체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개의 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체를 전체로 안 보고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나누어서 보는 그거를 우리가 분별심, 분별식, 기독교에서는 선악과, 그리고 이 분별식을 정확하게 불교에서는 간택을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모양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모양상자에는 아자를 붙이면 아상이 되어서 애고, 나라고 하는 분별. 아상, 나라고 하는 분별. 이게 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종 같으면 법상, 자종을 이제 한 개의 물체, 독립된 물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법상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도 써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는 어렵지 않은데 나의 상이, 아상이 있어서 그 아상이 모든 것을 나누어서 보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누는 게 자기예요. 보통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괴로움이 발생하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도를 하는 목적은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극복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라고 하는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기는 방법은 뭐냐?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수행의 마음 공부의 핵심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생각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그냥 참하시는 게 아니라 딱 정식으로 행달을 하면, 법칙에 맞춰서 행달을 하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집중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생각이, 여러분 어때요? 생각이 개입을 해요, 안 해요? 근데 가끔 생각이 개입하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 손님을 모시고 같이 집중해서 손님은 나를 보고 있고, 그리고 같은 호흡하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여러분 팽주가 생각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꼭 순서가 틀려요.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도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도를 닦는 건데, 도는 이미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도가 이분이 나서 도가 깨져요. 지도는 문안. 이 전체 한 개로서 이 세계는
이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데 유형간택, 분별간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끼어들어서 이것이 깨진다. 그래서 깨지지 않게 생각을 인터셉트에 들어오는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인데 그게 도 닦는 건데 그래서 다도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되게 선인들이나 자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선보다도 자선을 할 땐 자선하지만 플러스 일상에서는 이 행달을 하게 될 때 쉽게 생각해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사동 선언에서 성가 다도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없어지고 하다가 마지막에 되면 생각이 없어지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없으면 이 세계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한계, 진리가 진짜로 현상이란 말이 상은 공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정말 드러난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상이냐 본질이냐 해서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 사라지면 현상하고 본질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모든 파도가 꿰뚫어 보면 물이듯이 부처님이 그 많은 법을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것은 중생한테 그 많은 분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다 분별해서 본다. 다 분별해서 보니까 그게 병이니까 그 병을 치유하려고 중생의 병이 이 분별이 전부 병이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이 일체 법을 설하신 것은 중생이 일체 분별을 하기 때문이다. 근데 나한테 분별심이 없다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분별하는 이 상이 이제 여기에 약간 분별이 우리한테는 기독교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원죄라고 부르는 것처럼 좀 깊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저 사람은 상이 높다 이런 말 쓰거든요. 아, 저 사람은 아상이 높네, 에고가 강하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녹으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하신 것은 중생의 아상이 가지 아상이 많아서 설한 건데 나한테 아상이 없다면 팔만대장경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지금 소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색적 시공에 대한 해석을 책에서는 여급하게 잘했어요. 학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간다고 할 때는 색에서 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색이 있는 그대로 공이고 또 공이 무엇인가 할 때는 색이 공이고. 그래서 선사들은 도가 뭡니까 하면 지금 보이는 저 나무야, 컵이야, 호떡이야, 깨진 기압장이야, 똥막대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공이 뭡니까 했을 때 색을 가지고 말을 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색과 공이 적하고 있어서 이게 하나라서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그 경지가 쉽지 않아서 우리는 행달을 하는 이유는 나의 한 생각이 이게 항복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분별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서 분별은 갈등을 낳고 갈등은 고통을 낳아요. 몸을 나라고 할 때는 나고 죽지만 아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생각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면 나고 죽는 법이 없어서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개체의 몸으로는 십자가에 박혀서 죽지만 이 본질인 의식으로서는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한다 혹은 거듭난다 이런 말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가를 실제로 이제 알게 된다. 예수님이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우리들도 본래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노력을 내서 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게 행다야.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자선도 좋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자선 플러스 행다를 함으로써 생각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동선언의 목적에 우리 다도 공부가 아주 부합한다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좀 읽어봅시다. 네. 네. 따라서 공의 예술이란 공적 시색의 예술로 본질에서 현상이 드러나는 예술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데 보통 사람이 근데 이 일체 의식인 일체 개공 일체가 텅 빈 의식 속에 이렇게 있는데 텅 빈 의식 속에서 있으면서 인연 따라 나타난 모든 것도 의식이 나타난 거다 그러면 여기서 못 따라와요. 일반인들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별심이 있어서 의식은 의식이고 현상은 현상이라서 요 얇은 막이 하나 있는데 요 분별심의 막 이걸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뛰어넘기 어려운가? 여러분 생각이 많죠? 맞아요? 그 생각이 이 말을 수긍을 못해.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도 의식이다. 이 말을 그 생각이 수긍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이 힘이 빠져야 돼요. 생각이 힘이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뱅당. 지금 이해되세요? 왜 우리가 뱅당하느냐? 여러분 생각이 모든 문제를 생각이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시면 생각이 많다는 것도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행다를 통해서 생각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키포인트다. 인간의 행복의 지금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원적인 본래심과 일체 개공을 깨달은 경지에서 일체 제법의 존재를 현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예술이 공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의 예술을 가끔 가다가 보면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공의 예술을 가끔 가다가 탁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눈에 이게 확 들어와. 저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 공의 예술이라는 이런 감각이에요. 여백이 많은 그림. 여백이 많은 그림. 예, 경주를 갔는데 그때 아는 분이 소개를 해서 경주 가서 뭘 볼 거냐 할 때 진평왕릉을 소개받아서 갔거든요. 진평왕릉에 딱 가니까 이 공의 예술을 확 느끼는 거예요. 제가 확 느꼈어요. 진평왕릉이 아마 한 1500년 되지 않았을까? 아마 시대가 한 4,500년 됐을 거예요. 그 진평왕릉이 만들어진 지가. 근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처음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지고, 봉분, 경주가면 있죠. 그 봉분에 넓은 잔디밭, 그리고 너티나무, 고목이 된 너티나무 몇 그루,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다 그냥 불판이에요. 불판 한복판에 덩그러니 이거 한 그릇 딱 남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거기에 최소한의 모양을 가지고 봉분 하나와 나무 고목 몇 그루만 가지고 이 전체 공간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시간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그 시간이 쌓여가지고, 그 진짜 공예 예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한국 최고의 정원은 진평왕릉, 경주 진평왕릉을 안 가본 사람은 아예 공예 예술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말하게 되네요. 예, 동양화 보면 여백 많은 구름으로 싹 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최소한의 현상으로 이 무한대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는 거 이해되죠? 그 중에 하나가 행다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행다가 침묵 속에서 행다하는 것이 완벽하게 진짜 현상의 말 그대로 상이 나타나는, 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상이란 말만 제대로 알아도 본질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 지금 들어오나요? 네. 현상이 하나다. 그러니까 따로 본질이라고 하면 이미 한 생각이 움직여버린 것이다. 근원적인 청정한 마음의 세계에 지혜를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이건 참 좋은 문장이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 쓴 사람이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까? 이해되나요?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마시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이거를, 더군다나 차에는 색, 성, 또르륵 소리 나잖아요. 모양, 컬러도 있지, 그 다구 모양도 있지, 색, 성, 소리도 있지, 향도 느껴지고, 맛도, 향미, 그리고 따뜻한 또 부드러운 촉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 생각 없이 딱 깨어있는. 그러니까 모든 오감이 그 본질인 의식하고 하나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구분되지 않는 거. 이해되나요? 집중하고 있으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아상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는 사라지는데 살아있는 생명이 이걸 하고 있어. 그리고 생생해. 색성, 향, 미, 촉 법이 생생하게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세계에서 현상의 모습의 세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예술이 공의 예술이다. 공의 문화가 이러한 공적 시색의 세계에서 탄생되는 문화라고 가정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첫째, 근원적인 본래 의식의 지혜작용. 여러분, 보고 안다.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고 아시죠? 이 소리하고, 여러분, 이 소리하고, 이걸 색의 컬러라고 불러요. 색의 컬러가 새소리고, 이거는 그냥 나무 소리고 하는 건 차이 아시겠죠? 듣고 알지요? 그런 걸 지혜라 그래요. 모든 인간이 본연적으로 아는 것. 이거를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근원적인 본래심의 지혜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단순하여 복잡하지 않는다. 단순하면 현상에 우리가 속기 때문에 현상에 속지 말라고 현상은 최소한으로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스타일로 말하면 미니멀리즘이라고 불러요. 현상은 최소한으로. 여백을 많이 줘요. 자, 그래서 단순하여 복잡하지 않고 꾸밈 없이 간단 명료하고 순수함으로, 공의 예술은 간단 명료하고 순수함으로 순수하고 하나인 잡스러운 것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이 말 이해되지요? 그래서 다도는 지금 목적이 현상계에서 화려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본질과 소통하는 것으로서 현상은 최소한으로.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도구만 딱 가지고 그거를 제때 잘 활용하는
최소한의 도구를 잘 제때 활용하는 그것만 딱 해서 간단 명료하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차를 우려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 말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차를 넣고 물을 넣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거품을 내서 마시는 말차. 그러니까 가루차. 그러니까 가루차는 더 도구가 작아요. 지금 우리는 우려 마시는 차라서 그래도 이런저런 도구들이 있지만 말차는 더 간단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드러내는 거. 이 나오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다도를 다시 중흥시켰느냐면 이 책을 씀으로써 그 책 제목이 일기 일회예요. 일기 일회 이 말 자체는 샌 리큐가 썼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책 제목으로 삼으면서 크게 다도 정신을 했는데 요 일기일회의 뜻은 한 번의 기회에 한 번의 기회에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또 사람 모든 만남이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남을 최선을 다한다. 정성을 들인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정성 들이는 정신. 그게 다도예요.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상이 없어질 때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게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 또 문수보살의 지혜 이런 것이 그때그때 나오는 그것이라서 그래서 불보살 내가 아상이 한번 극복이 되면 다시 말하면 생각을 내가 한번 극복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불보살이 나와 이 세계로. 되게 중요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스케일이 알고 보면 큰 거예요. 자, 일기일회가 법정스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네. 그 이후에 법정스님이 이 책을 읽었어. 그리고 이 정신을 굉장히 법정스님이 그 일본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다인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법정스님도 당신의 책을 일기일회라고 하고 또 이 이야기를 소개를 또 해놨어.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낯설은 건 아니에요. 자, 속창성을 일기일회 한 번밖에 없다. 이거를 저는 유니크라고 불러요. 유니크 한 번밖에 없다. 지금 이 잔이 유니크하다 이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유니크한 말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이 잔이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은 상대이면서 절대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자기한테 적용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은 다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유니크하다 이 말은 나는 상대지만 동시에 절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 그런 자존감, 그것이 나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도를 공부하는 그런 이제 뜻이 여기에 들어 있어서 유니크고 매 존재가 유니크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깨달은 사람들은 순간순간이 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전 요즘 매일매일 실험하고 있어요. 뭐냐면 밥이 잘 때 의식이 있구나 하고 자요. 그러면 푹 자요. 아무 생각 없이 푹 자요. 그럼 아침에 분별식이 돌아와요. 에고와 에고의 분별로서의 세계. 에고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렇게 또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고 아침에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주관의 업 따라서 객관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까지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관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에고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주관이 충실한 주관이 돼. 그래서 그 자기 업을 막 부리는 게 아니고 충실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관이라고 하는 수단이 없으면 이 본질 의식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충실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순수해져, 주관이. 순수해지면 있는 그대로의 객관이 펼쳐져요. 그러되면 불행, 행복 이런 것이 없어져.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흔적이 안 남아. 그러니까 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못 깨달으면 주관이 업에 물들어 있어서 직성대로 이 세계를 펼쳐내요. 그러면 지지고 볶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원리인데 하여튼 지금 이 공부가 굉장히 도움을 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근데 그거를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생각이 사라져요.